안녕하십니까. 톡톡 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비트쉐어라는 코인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항상 코인마켓캡에서 준비를 해오는데 현재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쉐어라는 코인이 3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스팀이라는 코인과 그 다음에 뭐 웨이브라는 코인 이렇게 가운데 있는 코인인데 시가총액이 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어떤 메이저들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알아보신다면 머지 않은 후일에 4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암호화폐가 더 많이 활용이 될 때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암호화폐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비트쉐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쉐어는 33위에 해당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비트쉐어 누가 만들었냐라고 보게 되면 바로 댄 라이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제가 스팀이나 이오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댄 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 사진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 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개발자 같은 경우는 비탈룩 테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오스의 개발자인 경우에 댄 라이머를 뽑을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두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댄 라이머는 스팀이라는 그 코인과 이오스를 개발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스팀과 이오스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 3개의 이 코인들을 만든 사람이 댄 라이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이라는 사이트는 암호화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스팀잇이라는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많이 쓰는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떤 웹사이트 형태로서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 바로 이 스팀이라는 코인이 개발된 목적이 그 스팀잇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보트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양질의 어떤 코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주제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계 1위로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토큰인데 이 토큰이 좀 개발이 되어져 가면서 또 코인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더 플랫폼이 개발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시 봐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댄 라이머가 이 DPoS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만들어냈던 사람이고요. 비트쉐어도 이제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비트쉐어의 개발은 2014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2014년에 출시되었던 이 비트쉐어는 이 두 코인들보다도 더 아래에 시가총액이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좀 유명한 코인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코인의 목적성과 이제 현 시대에 부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비트쉐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쉐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shareholders, 주주가 된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어떤 일정 부분에 이제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어떤 투표가 있을 때 투표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해서 그 이더리움의 개발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개발진의 그 전체의 어떤 컴퍼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주주로서의 개념을 확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그들의 플랫폼 안에 있는 어떤 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비트쉐어 같은 경우는 내가 비트쉐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있어서의 어떤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약간 주식과 좀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도대체 이런 주식과 같이 이런 주주적 개념을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편하게 이 비트쉐어에 대한 어떤 관심성 그리고 회사가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참여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로서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을 투기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혹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이 회사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이제 좀
가는 지속성이 어떤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트쉐어사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주식의 개념에 빗대가지고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트쉐어도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거래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Decentralized Autonomous Company라고 해서 분권화된 자주적 기업인데요. 이 Decentralized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많이 공부하셨으면 정말 지겹도록 듣는 단어입니다. 바로 분권화되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중앙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출발점 자체가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반대로서 생겨난 것인데 모든 알트코인들도 다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이 비트쉐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으로 좀 눈여겨서 살펴볼 것은 바로 분권화된 자주적인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회사가 어떻게 탈중앙화가 되어진, 즉 분권화가 되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화된 자주적 기업, 비트쉐어가 바로 이러한 하나의 형태로서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주주나 어떤 화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 이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안건을 제안하고 그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회사들과 다른 개인들과 계약을 성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식 구조에 따라서 맨 위에 CEO가 있고 그 밑에 뭐 부장, 과장 해서 뭐 팀장, 이렇게 사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어떤 이제 구조화된 어떤 조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분권화된 자주적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의 CEO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개인들이 모두 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이 분권화된 자주적 기업도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쉐어를 소유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비트쉐어사에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계획서를 막 작성을 해서 이 비트쉐어사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고, 자,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 투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10주를 갖고 10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르게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개수만큼의 어떤 투표의 권리는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분권화된 자주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업의 형태를 다 붕괴시키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기업의 형태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코인들이 존재하고 그 알트코인들이 이제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블록체인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코인을 그냥 정말 화폐의 개념으로만 바라볼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산업을 일으킬 플랫폼과 어떤 큰 바람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쉐어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단점을 좀 개발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나왔고, 이더리움 너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특징들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서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어떤 느낌으로 다른 알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플랫폼에서 잘 적응이 된다, 그 다음에 빠르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이 쉽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른 코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두 가지의 특징은 비트쉐어가 가지고 있는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산화된 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다 에셋의 어떤 하나로서 이제 취급이 되는데, 화폐, 돈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분산화된 자산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분산화된 반대는 중앙화된 거래소일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운틴 곡스라던가 그다음에 코인체크, 그다음 유빗 이 세 가지 거래소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모두 안타깝게도 해킹에 이제 문제를 좀 입어서 파산을 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공통점인데요. 해킹을 당한 적이 물론 새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유빗은 현재 이제 없어진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코인은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현장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소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뭐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해킹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리는 것은 거래소를 보다 좀 쉽게 타겟팅을 해서 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을 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비트쉐어에서는 분산화된 자산 거래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들로서 매매가 가능한데, 앞에서 봤던 이런 일반적인 거래소와는 달리 중앙화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발적으로 사용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어떤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이 비트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이 서로 함께 거래할 수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거래에 라는 특징에서 특징으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정화된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댄 라이머가 만들었던 화폐에서 스팀도 마찬가지였지만 비교적 이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는 좀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정말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시장 속에서 이 가상화폐는 어떻게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비트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달러로도 바꿀 수가 있고, 유로도 바꿀 수 있고, 유엔화로도 바꿀 수 있고, 위엔화로도 바꿀 수 있고, 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은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쉐어를 갖고 있을 때 그의 동등한 가격에 따라서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화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테더에서도 제가 이거 1테더는 1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1 비트쉐어 같은 경우는 1 US 달러에 이렇게 상응하는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우리가 어마무쌍하게 막 하루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의 변동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비트쉐어는 왜 이렇게 달러, 유로와 금, 은, 유엔화 이렇게 바꿔주냐? 가상화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국의 통화를 허락해주지 않는 국가들, 즉 국가의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비트쉐어를 내가 사서 거래소에서 이 비트쉐어를 바꿈으로써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 역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쉐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졌냐, 제일 많이 이루어진 게 바로 중국 돈이 되겠는데요. 위엔화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규제가 다소 좀 심했던 국가의 하나로서 이제 꼽아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자국의 어떤 화폐가 이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염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비트쉐어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떤 테더와의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테더와의 공통점은 똑같이 1달러의 가치를 좀 눈에 이제 같이 대등하게 해준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일단 비트쉐어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만의 거래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이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비트쉐어 같은 경우는 재무 감사도 받고 보다 투명했던 어떤 그런 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 댄 라이머가 개발한 비트쉐어, 즉 그가 개발했던 가장
먼저였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에 비해서 어떤 이오스나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다소 유명하지 않았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실패한 코인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직 시가총액 전체에 있어서 어떤 33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이 분산화된 어떤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좀 살려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간다면 이 비트쉐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는 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비트쉐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